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내가 아는 화이 맞아? 베트남의 한 아늑한 카페. 여러 명의 여자들이 이제 막 카페로 들어오는 한 여성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녀들을 향해 다가가 뭐라고 말을 건네자 여자들은 민망하다는 듯 모두 얼굴색이 변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 저희 집은 꽤 부유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가족 모두가 넉넉하게 살았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우리 가족은 갑자기 가난해졌고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하루 종일 일하셨고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에 전념했죠. 항상 성적만큼은 최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한창 외모를 가꾸는 친구들 사이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답니다. 화이 또 같은 옷이네. 라며 친구들은 저를 조롱하며 비웃었고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학업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에서 멋 좀 부린다는 여자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지나가시던 선생님께서 저희를 발견하시고 다가오셔서 그 여자애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보호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지 않은 곳에서 저를 괴롭히고 놀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생님 덕분에 강한 정신을 갖게 된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애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척을 했어요. 애들과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악을 들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하나를 특출나게 잘해서 애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은 바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독학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교재를 펴고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언어를 익혔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에 매료되었죠. 드라마를 보며 그 분위기와 상황에 어울리는 대화를 쉽게 익힐 수 있었고 몇 달이 지나자 이제 배우들의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날로 커져갔어요. 한국에 가면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화이 왜 그렇게 한국어에 집착해? 라고 묻곤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런 친구들은 저보고 유별나다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언젠가 꼭 한국에서 취업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속으로는 두고 봐. 언젠가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성공할 날이 올 거야 라고 다짐했죠. 어머니께서도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화이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너는 할 수 있어. 부모님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꿈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희생과 격려 덕분에 저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 꿈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실력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덕에 저는 마침내 한국 유학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운 눈치였죠. 어머니께서 화이야, 몸 조심히 잘 다녀와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여기는 걱정 말고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꿈꿔왔던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덕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문화 충격과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어는 책으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고 사람들의 말이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기숙사 생활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내니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친구들은 참 친절했어요. 화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친구들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에만 집중했어요.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사정을 아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화이, 너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계속 열심히 하렴.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레포트를 준비하느라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화이야, 피곤하지 않아?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난 괜찮아. 꼭 해내고 싶어.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좋은 성적으로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었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며 저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처음의 두려움과 낯설음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죠. 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조차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버거웠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한국어 실력을 늘려갔어요. 특히 한 친구가 저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어요. 화이야,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지수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줬어요. 덕분에 저는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죠. 하루는 지수와 함께 명동에 갔어요. 명동은 쇼핑과 맛집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했어요. 화이야, 여기 한번 와봐. 이 가게 정말 유명해. 지수는 저를 여러 가게로 데리고 다니며 설명해줬죠.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와, 이 떡볶이 정말 맛있다. 제가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하자.
지수는 웃으며 한국에는 맛있는 것이 정말 많으니 같이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정말 날마다 새로웠어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특히 동아리 활동이 제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장구라는 악기를 배웠어요. 선배의 지도를 받으며 장구 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점점 장단에 익숙해지니 흥이 나더라고요. 주말이면 사물놀이 공연을 보며 지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을 학기에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식을 체험을 했는데 친구들이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른 날은 지수가 미리 예약까지 한 곳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이었는데 도예가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주말에 한번 방문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깜짝 선물로 가족 도자기 컵 세트를 완성하고 나니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었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며 저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갔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 동기의 고향집인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해변에서 바다를 즐기고 한라산을 등반했어요. 한라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죠. 친구들과 제주도까지 여행을 다니며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베트남에서와는 달리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첫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죠. 첫 출근 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화이야, 잘할 수 있어.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는 정말 긴장이 됐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죠. 화이 씨,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을 수용했을 때 자신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중요한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죠. 화이 씨, 이게 뭐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사의 엄격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죠. 밤새 서류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했어요. 잘했어요, 화이 씨. 앞으로 더 신경 써주세요. 상사의 말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회사 생활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동료 지수였어요. 어느 날 지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지수의 초대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수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한국 가정식의 맛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지수의 어머니는 많이 먹어. 자주 놀러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지수와 더 가까워졌고 회사 생활도 한결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입사하고 1년이 다 되었을 때쯤 첫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팀원들과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팀원들의 칭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가 자랑스럽다며 축하해 주셨죠. 그 순간 몇 년간의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은 많은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성장하게 했죠.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 저는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은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평소 패션과 뷰티 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은 K-뷰티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며 패션과 뷰티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죠. 저와 지수는 회사를 나와 소규모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어요. 화이야,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아. 좋은 제품을 만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지수의 말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며칠 밤을 꼬박 새며 제품에 대해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컸어요. 하지만 제품이 점차 인기를 끌면서 매출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죠. 또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고객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덧 경험이 쌓이게 된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IT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려 했죠. 쇼핑몰을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결과 매출이 더욱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해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SNS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어요. 이렇게 저희 사업은 점점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부모님께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며 그동안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야, 내 덕분에 우리가 많이 편해졌어. 정말 고맙다. 부모님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투자와 사업 성공을 통해 저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지수에게 전 어려운 말을 꺼내야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한국에서 얻은 경제적 독립과 성공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목표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도움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지수는 이해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화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를 보니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 보답을 할 차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제 계획에 대해 알려드렸더니 두 분은 너무 기특하다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유명한 건축 설계사분을 만나러 시내로 나갔어요. 사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향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명한 건축 담당자와 미팅을 잡은 거였죠. 저는 미팅 시간에 맞춰 만나기로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낯익은 여자 무리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중학교 시절 저를 무시하고 왕따시켰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이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제가 한국으로 가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한국까지 가게 됐는지 꼬치꼬치 물으면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묘한 통쾌함을 느끼며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는 왜 그랬냐고 묻자 그 질문에 다들 얼굴을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건축 설계사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뭔지 모를 통쾌함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아이러니를 몸소 체험하는 기분이었죠.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그 후 공부방이 지어지는 동안에도 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모은 자금으로 동네에 공부방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아이들은 더욱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부방이 완성된 후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화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예전 제가 힘들었을 때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셨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작은 액수지만 장학금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제 장학금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한 아이의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배운 비즈니스 지식을 활용해서 농사짓는 기술에 대한 자료와 새로운 재배 기술과 농기구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농산물의 품질도 좋아지고 수확량이 늘면서 동네 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화이야, 내 덕분에 마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마을 어르신의 말씀에 저는 감격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성공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낸 몇 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값진 것을 배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성공이 단순히 제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그 감사의 마음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던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열심히 꿈을 향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요. 이제 제 꿈은 감사와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아마 없었겠죠. 저와 제 고향에 새로운 변화를 준 한국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